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잠이 하도 안 와서 그냥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 들으면서 잠이 들곤 하는데 주나라의 주지웅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달기에게 빠진 왕의 나쁜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 주나라를 정벌한 왕조가 역사를 썼으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억울한 게 백제는 맨날 그놈의 의자왕이 궁녀들하고 빠져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진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하는 거는 정사 기록이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그럼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조선시대에 문인들이 썼던 설화적 내용이 설화적으로. 이렇게 전해진 걸로 보이고 당시 사비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 등을 대략 감안할 때 삼천궁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거 바꿔야 된다라고 엄청 주장했었거든요. 삼천궁녀 의자왕이라고 아이들도 막 알고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된 역사다. 낙하함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3,000명이 아니라 30명도 못 가요. 거기는 좁아가지고 1년로 올라가야 돼요. 1년 줄이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삼천궁녀라는 말 자체가 조선 성종 때 시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삼천이라는 말도 당나라 백거이 시에 3,000명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미녀들과 둘러싸인 3,000명이다. 그러니까 딱 그런 시적 표현을 한 건데 망한 군주, 망한 나라의 왕들은 언제나 이렇게 악행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의자왕 초창기에 그 정치하는 기록들 보면 엄청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왕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제위기간이 이제 641년부터인데 신라를 특히 군사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궁지에 몰아넣었던 왕이죠. 이 사람이 제위 기간에 빼앗았던 신라 성들 수만 합쳐봐도 80개가 넘을 거예요. 80개가 넘고 동쪽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고 중국과의 교역항이었던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경기만 쪽에 당항성도 공격해서 이제 뺏으려고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신라가 지금 합천에 있는 대하성 그걸 이제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성을 뺏기면서 신라 경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직공 루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고구려로 갔다가 외로 갔다가 막 당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제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어쨌든 의자왕이 굉장히 집요한 네. 신라에 대한 공격이 원인이 됐었던 거고 이 사람의 정치적 업적 뭐 이런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을 의자왕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위 초기에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해요. 전 왕의 부인이 죽으니까 그와 관련된 세력들 대거 잡아다가 40명 넘게 잡아다가 섬에다가 이제 유배시키고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거죠. 사실 뭐 그걸로 따지면은 웅진 지역에 수를 뒀던 백제를 중흥시킨 무령왕 같은 경우에도 그 전왕이었던 동성왕을 몰락시키는 쿠데타를 사실상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강력한 혐의를 받고 네. 있어요. 동성왕이 사실은 무령왕의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령왕은 그 이후에 정치를 어쨌든 잘하고 백제를 중흥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았던 사건들이잖아요. 그 정도의 또 그렇죠.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정치적인 업적을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하기 굉장히 애매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의자왕이 신라를 괴롭히고 하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야. 너무 싫었어. 근데 우리가 드디어 이겼어. 그러니까 의자왕을 어떻게든지 욕보이고 싶은 마음. 멸망한 나라니까 결국은 그 정벌을 해야만 했던 정당성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네, 사료에다가. 정당성. 저는 또 여기서 정당성도 정당성이지 물론 당연히 고려도 마지막 왕을 갖다 신돈의 아들이었다. 진시황은 뭐 여부리 아들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죄송한데 진시황 여부리 아들 썰은 요즘 중국인들도 믿던데요. 아니 뭐 근데 그 DNA 하기 전까지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제가 DNA 해주세요. 합시다. 자 근데 백제가 계속 놀고 있다가 망한 줄 아는데 사실은 신라는 계속 조약을 깨서 한강을 점령하고 감미성에서 성왕 죽일 때는 네. 철저하게 1대1 전력으로 해서 백제를 전혀 꺾지를 못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당나라를 끌어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신라는 좀 반칙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뭐 지금 네. 어린이들은 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곳이 신라였던 걸로 기억해요. 게다가 또 이게 우리는 삼국통일을 배우지만은 대부분의 고구려 땅은 사실 당나라한테 빼앗기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는 됐지만 그 당시에 과연 통일신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얼마나 정당성이 약했을까? 그때 보면 당이 지금의 거의 휴전선 바로 위에까지 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이거는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저기 고구려는 당나라가 가고 백제는 신라가 가지는 정도의 외교적인 딜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신라로서는 더더욱이 백제를 더 나쁘게 이야기해야지만 외부의 세력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킨 거에 대한 정당화가 더 절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 같은 경우에도 백제를 자기들이 정벌
정벌한 직후에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써놔요. 예를 들면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보면은 당평 백제국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소정방군이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백제를 이제 정벌한 업적을 써놓은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자왕이 밖으로는 고든 신화를 버리고 안으로는 요망한 계집을 믿어서 오직 충성되고 어진이한테 형벌이 미치고 아첨한 자한테만 총애와 신임이 미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단골이네. 여자하고 뭐 간신들한테 넘어갔다 이거. 뭐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 봉기 의자왕대 그 말년에 보면은 아주 그 기이한 내용들 막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659년 봄에 여러 마리 여우가 궁궐 안으로 막 들어와서 흰 여우가 그 성자평이라는 사람의 책상 위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라거나 밤에 뭐 귀신이 궁궐 남쪽에서 막 울고 심지어 뭐 이건 너무 노역적인데 귀신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백제는 망한다 그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드라마나 시나리오로 써도 욕먹겠네 이거를. 백제는 저기 만월이고 와. 신라는 신월이다. 백제는 이제 맞아. 보름달이 맞아. 이지러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저는 이게 들으면서 어떤 게 있냐면 백제를 두려워했다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당나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도 무슨 백제가 엄청 막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저 여진 뭐 북방까지도 뻗어나갔다 그러면 같이 협공한다라고 하면 면이라도 서는데 한반도에서 이제 한강 중심으로 조금 발전하려고 하는 나라를 그 두 나라가 협공을 했다? 이거 조금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당나라도 13만 군대를 동원했고 신라 5만까지 하면 18만으로 협공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주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네. 덧붙이는 거는 뭔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냥 뭐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사례가 그 영국의 리차드 3세거든요. 리차드 3세는 요크 왕조 거의 마지막 왕이었고 보주워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정권이 튜더 왕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7세가 즉위를 하는데 이 리차드 3세가 아마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리차드 3세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미친 괴물로 그려지거든요. 정말 무슨 살인마고 네. 게다가 그 외모도 완전 꼽추. 그렇게까지 그려져요? 예. 풍문에 따르면 리차드 3세가 자기 조카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죽여버렸다라는 또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 약간 안 좋은 이미지를 덧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정치적인 담론으로 추정이 되는데 리차드 3세 이야기가 재밌는 거는 약간 이 사람의 그 억울함이 풀렸어요. 네. 고각에 의해서 풀리는데 진짜 정규 교육을 받은 역사학자는 아니었는데 필리파 랭글로라고 하는 그 역사 작가가 리차드 3세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신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주차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주차장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보통 이제 교회에다가 시신을 묻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시신이 묻혀 있을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책도 쓰고. 그래서 2012년에 레스터 대학에서 고각자들 출동을 해서 주차장을 발굴을 합니다. 실제로 시신을 발견해내요. 리차드라는 특정이 될 만한 특정이 됐어요. 와. 특정이 어떻게 됐냐면 셰익스피어는 이 사람을 완전 꼽추로 네. 묘사를 했었는데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꼽추는 아니고 척추측만증이 있는 거였었다. 척추측만 정도 갖고 근데 완벽하게 또 특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족보를 다 확인을 해서 리차드 3세의 계통에 있을 법한 후손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후손의 DNA와 이 시신의 DNA를 비교 분석합니다. 일치가 나와요. 일치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정말 리차드 3세의 어떤 시신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억울함이 풀렸다는 얘기는 먼저 완벽한 꼽추는 아니었다. 다만 그렇게까지 비하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었는데 왜들 이러냐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왕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신을 뭐 강에다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회의 정상적인 방식으로 안치가 그러네. 되었다. 뭐 여기까지. 그 명예살인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0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남아있으면 오바마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사를 보고 그거 그랬다는데 의장은 이랬다는데 누구는 이랬다는데 리차드는 이랬다는데 이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 당연히 많이 남게 되고 신라가 정치나 전략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삼국통일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잘나고 크고 어쩌고 해도 승리하는 사람은 이 전략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네 분 모두 재미있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